챔피언스리그 16강 직행을 위해 승리해야 하는 두 팀이 맞붙습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뉴캐슬 경기 리뷰입니다. 킥오프 직후 파리 생제르맹이 골키퍼에게 백패스하자 뉴캐슬은 오늘도 특유의 맨투맨 압박입니다. 이때 패스를 받은 사포노프 키퍼는 흐비차에게 롱패스하는데요. 이때 핵심은 높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머리보다 낮은 높이로 패스하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공을 받은 흐비차는 루이스 호를 등지고 소유권을 지켜낸 뒤 주앙 네베스에게 패스하는데요. 공은 네베스와 파초를 거쳐 누누 멘데스에게 연결됩니다. 그러자 뉴캐슬은 또다시 압박을 시도하고 바르콜라는 루이스 마일리를 끌고 내려오다가 기습적으로 뒷공간을 공략합니다. 멘데스의 스루 패스가 나갈 때까진 뒤쳐져 있던 바르콜라가 패스를 받는 순간 루이스 마일리를 앞질렀고 돌파 이후 시도한 아웃프런트 패스가 굴절되면서 루이스 마일리의 핸드볼. 파리 생제르맹이 경기 시작하자마자 페널티를 얻습니다. 이후 덴벨레가 페널티를 놓치면서 득점에 실패했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빌드업할 때마다 뉴캐슬은 강력한 맨투맨 압박을 펼쳤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의도적으로 3명의 미드필더를 낮게 배치하면서 상대 중원의 압박을 끌어당긴 뒤 이때 발생하는 수비와 미드필더 라인 사이 공간을 공략하였습니다. 최전방 제공권에서는 완전히 밀리기 때문에 이 공간으로 낮게 롱패스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속도에서의 우위를 살리는 속공으로 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요. 여의치 않으면 점유를 통해 주도권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경기 장면입니다. 기본적으로 5-4-1에 가까운 수비 대형을 구성한 뉴캐슬은 상대가 백패스할 때마다 전방 압박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는데요. 완전한 백패스가 나가자 선수단 전원이 올라와서 맨투맨 압박을 펼칩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3명의 미드필더는 당황하지 않고 내려와서 뉴캐슬 중원의 압박을 최대한 당기고 후방에서는 이때 발생하는 중앙 공간으로 낮고 빠르게 공을 투입하였습니다. 마르퀴뉴스의 킥은 아주 살짝 뜨면서 덴벨레에게 바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덴벨레가 세컨볼을 따내면서 속공 기회를 만듭니다. 패스를 받은 흐비차는 공을 끌고 한참을 전진하는데요. 이 화면 안의 양팀 필드 플레이어는 각각 5명. 맨투맨을 풀어냈기 때문에 공격에게 유리한 수적 동률 상황. 그런데 여기서 비티냐까지 속공에 가담하면서 오히려 파리 생제르맹이 숫자가 더 많습니다. 패스를 받은 비티냐는 패스하듯 침착하게 골문 안으로 슈팅하며 선제골을 터뜨립니다. 토날리가 뒤따라 내려왔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골킥 상황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대의 맨투맨에도 침착하게 누누 멘데스에게 패스가 연결되고 3명의 미드필더는 상대 선수를 끌고 내려온 뒤 그 뒤 라인 간격 사이로 낮고 빠른 롱킥. 이게 바르콜라에게 연결되면서 또 한 번 수적 동률의 속공 기회가 찾아옵니다. 흐비차는 득점 장면과 마찬가지로 직접 공을 끌고 전진 드리블하지만 이번엔 뉴캐슬 중원의 수비 복귀 속도가 빨랐고 덴번이 긴 다리를 뻗어 수비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포노프 키퍼의 롱킥은 의도치 않게 높고 느리게 연결되는데요. 이렇게 되자 덴번이 엄청난 신장을 과시하며 흐비차를 덮칩니다. 소유권은 당연히 뉴캐슬에게 넘어갑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사포노프 키퍼를 향해 온몸을 쓰면서 낮게 차야 된다고 소리칩니다. 비록 지금은 실패했지만 전반전 파리 생제르맹은 의도했던 낮고 빠른 롱킥으로 뉴캐슬의 맨투맨 압박을 잘 풀어냈고 경기 주도권을 잡으면서 지공 기회도 늘어났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지공 상황입니다. 펄시나인 우스망 덴벨레가 비티냐와 같은 3선 높이까지 내려와서 패스를 받는데요. 제이콥 램지의 압박에도 여유있게 공을 소유하고는 자이레 미러와의 원투 패스를 통해 박스 안에서 슈팅 기회를 만듭니다. 닉 포프 키퍼에게 막히긴 했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전반전 뉴캐슬을 압도합니다. 뉴캐슬의 5-4-1 블록 수비를 상대하는 파리 생제르맹의 지공 포메이션은 3-2-5입니다. 이때 말씀드린 대로 뉴캐슬은 상대 백패스가 나오면 좌우 윙어가 전진하면서 맨투맨 압박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지공 시 3-2-5를 유지하면서도 선수 간의 유기적인 위치 변화로 상대 마크맨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중 가장 위협적이었던 건 우스망 덴벨레가 중앙 미드필더처럼 내려올 때였습니다. 패스를 받은 덴벨레는 유연하게 돌아선 뒤 동료에게 연계를 풀어줌과 동시에 상대 박스 안으로 뛰어들며 수많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중원에 위치한 덴벨레가 제이콥 램지의 압박에도 절반 정도 돌아선 뒤 하키미에게 패스. 이 패스가 조일록 맞고 굴절되면서 주앙 네베스에게 향합니다. 그러자 보트만이 올라와 네베스를 압박하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공간으로 덴벨레가 뛰어들고 패스를 받은 하키미는 원터치 패스로 여기에 응답합니다. 하지만 이 킥의 채공 시간이 길어지면서 말릭 치아오가 수비에 성공합니다. 이번에는 덴벨레가 제이콥 램지 뒤에서 비티냐의 전진 패스를 받은 뒤 너무나 쉽게 돌아서면서 전진 이후 바르콜라에게 스루 패스를 찌르는데요. 페널티 획득 장면과 마찬가지로 뒤에서 출발한 바르콜라가 루이스 마일리를 앞지르나 싶었지만 루이스 마일리가 점점 바르콜라의 속도에 적응해 나가면서 수비에 성공합니다. 결국 전반전 속공과 지공 모두 과정은 좋았지만 결과는 1득점 뿐이었는데요. 결국 전반전 추가 시간, 뉴캐슬의 중앙선 부근 세트피스 상황. 토날리의 프리킥이 마르키뉴스의 머리에 걸렸지만 세컨볼이 압도적인 높이의 덴번에게 연결됐고 조일록이 기가 막히게 골냄새를 맡으면서 하프타임 직전 경기를 동점으로 만듭니다. 이제 후반전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백패스. 이런 상황에서 뉴캐슬은 일록이 마르키뉴스를 압박했던 전반전과는 다르게 후반전은 맨투맨 압박으로의 전환을 자제합니다. 여기서 덴번이 하키미를 압박하자 파리 생제르맹은 백패스를 통해 상대의 맨투맨 압박을 유도해보지만 반대편 윙어 엘랑가가 끌려나가려다가 멈춰서서 오히려 상대의 전진을 기다립니다. 결국 자유로운 비티냐는 공을 끌고 저기까지 들어왔지만 후반전 더욱 지역방어스러워진 뉴캐슬의 오사이를 뚫진 못합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이제 속공보다 지공에서 장면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오스망 덴벨레는 전반과 달리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최전방 공격수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였습니다. 사실상 전원 수비를 펼치는 뉴캐슬을 상대로 누노 멘데스가 측면에서 패스를 받은 뒤 기습적으로 낮고 빠른 얼리 크로스를 시도합니다. 치아오 뒤에서 몰래 움직인 우스망 덴벨레가 이 기회를 다소 허무하게 날려버립니다. 이 장면 이후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변화를 선택합니다. 이 경기 우스망 덴벨레의 터치 위치입니다. 전반전 사실상 프리룰의 역할을 부여받고 미드필더처럼 움직였던 덴벨레는 후반전은 훨씬 공격수처럼 움직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체 이후에는 최전방이 아닌 우측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는 곤살로 아모스가 투입됐는데요. 확실한 타깃이 생긴 파리 생제르맹은 이제 상대 박스 안 숫자까지 늘린 뒤 노골적으로 크로스 위주의 공격을 펼칩니다. 그러나 하키미에게 향한 날카로운 반대발 크로스는 또다시 덴번의 엄청난 높이에 걸리면서 실패합니다. 이번엔 두에가 크로스하지 않고 중앙을 선택합니다. 이 공은 비티냐를 거쳐 마르키뉴스에게 향했고 16강 직행을 위해 승리가 절실한 파리 생제르맹은 최후방 라인까지 상당히 끌어올린 뒤 우측으로 이동한 덴벨레에게 패스합니다. 덴벨레는 상대의 협력 수비를 당긴 뒤 주앙 네베스에게 패스하는데요. 만약 여기서 패스를 받은 선수가 왼발잡이 이강인이었다면 박스 안으로 공이 투입되었겠지만 네베스는 머뭇거리다가 그냥 비티냐에게 패스합니다. 결국 이 공은 다시 왼쪽으로 향했고 또 한 번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서 얼리 크로스. 이게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루즈볼 상황. 이 경기 내내 공이 있는 곳에는 덴번이 있었습니다. 박스 안에 선수 다수를 확보한 파리 생제르맹은 이제 상대 역습에 취약합니다. 볼테마데는 공을 소유한 뒤 상대 골문을 바라보는 토날리에게 패스를 내줍니다. 그 사이 교체 투입돼서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는 앤서니 고든과 하비반스가 엄청난 속도로 침투하고 토날리가 여기에 응답하면서 찾아온 뉴캐슬의 엄청난 역습 기회. 이 기회는 하비반스를 거쳐 제이콥 램지에게 연결됐지만 마르키뉴스가 겨우 수비에 성공합니다. 이후 뉴캐슬은 이런 역습의 속도를 더욱 끌어올리기 위해 볼테마데를 빼고 윗사까지 투입하면서 선수비 후역습을 통한 득점을 노렸는데요. 여전히 높게 올라온 마르키뉴스의 패스를 받은 덴벨레가 높은 크로스가 아닌 땅볼 패스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두에가 이걸 예상하지 못하면서 소유권이 넘어갔고 또 한 번 뉴캐슬의 역습 기회. 앤서니 고든이 루이스 홀에게 패스를 내준 뒤 무서운 속도로 전력 질주합니다. 분명 마르키뉴스보다 한참 뒤에서 출발했지만 스루 패스가 나가자 어느 정도 따라잡았고 결국 기어코 앞질러서 패스를 받습니다.
여기서 하비 반스의 돌아뛰는 움직임을 보고 백힐로 내주면서 이번에도 좋은 기회를 만들었지만 반스의 슈팅이 사포노프 키퍼 정면을 향했습니다. 결국 파리 생제르맹은 뉴캐슬의 이런 무서운 역습 때문인지 극단적인 공격 형태를 취하지 못했고 그 결과 이 경기는 무승부. 두 팀은 나란히 리그 페이지 11위와 12위로 16강 직행에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디펜딩 챔피언 파리 생제르맹은 2시즌 연속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 상대는 카라바흐 혹은 모나코입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축구공학자 탑샷이었습니다.